네, 연결 조정 각 종속회사별 이제 연결 조정 회계 처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정 분계들인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그 케이스별 그 넘버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요. 요 케이스를 보시면서 왔다 갔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연결 조정 분계가 이런 자본금과 지배기업이 들고 있는 종속기업 주식을 제거해주는 투자자본 상계라는 요 회계처리인데 뭐 이런 표현이나 명칭은 뭐 거의 뭐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연결 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시트로 가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 시트를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반영된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결 정산표, 요 현재 연결 정산표에 반영된 케이스는 1-1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1-1과 1-2인데 요거 잘못 썼다. 1-1이 아니라 1-2네. 왜냐면 이게 위에 케이스 1번 중에 1-1과 1-2가 최초 투자 지배력 취득했을 때의 투자자본 상계 연결 조정 분계인데 이 첫 번째 거는 영업권이 발생 안 하는 그냥 예시고, 요 1-2가 영업권이 발생한 우리 현재 연결 정산표에 반영된 그거거든요. 네, 요거는 케이스 2가 지금 현재 반영된 겁니다. 요걸 좀 수정하고, 네, 보시면은 일단 가장 단순한 게 요 케이스 1-1부터 영업권 없이, 예, 진짜 피투자 법인을 어떻게 보면은 최초 투자 설립했다고 봤을 때, 예, 아니면은 뭐 외부로부터 B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그냥 그 인수 대가가 그 B의 완전 순자산 공정 가치와 일치하는 영업권이 발생 안 하는 딱 제 가격을 주고 샀다는 가정일 때 얘기일 텐데, 이걸 그러니까 연결 조정 분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저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하면은 아까 우리 연결 조정 분계 그 결과치를 외워서 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고, 예, 제가 하는 방식은 일단 결국에는 연결 조정 분계라는 게 수정 분계거든요. 수정 분계랑 똑같아요. 이제 현재 기준으로 장부상에 있는 회계 처리 오류를 집에 A와 집에 B를 저희는 합산한 거죠. 집에 A와 B의 현재 장부상의 회계 처리 오류를 수정해 주는 건데, 뭘로 수정하냐? 연결신체 관점, A와 B가 그냥 하나의 원래 회사였다면 연결신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비 분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분계인데, A와 B 각각의 장부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 이거를 요 연결시체 관점 분계가 되도록 연결조정 분계로 수정해 준다라는 방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그 연결조정 분계들의 케이스를 외워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뭐 케이스 찾아볼 수도 없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요 결과치를 연결조정 분계를 좀 산출해 내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그냥 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일관된 논리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요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케이스는 저거겠죠. 우리 요것도 보시면 요거 그냥 우리 연결 정산표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결 조정 분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내용을 조금 케이스 내용을 좀 정리해 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24년 기초에 지배기업 A가 종속기업 B를 최초 투자 설립한 거예요. 네. 지금 지배 A 입장에서의 장부에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1,000원을 주고, 요것도 1,200원이 아니네. 저기서 끌고 해놔가지고, 잠시만요. 그럼 요건 그냥 제가 좀 임의로 바꿔놓을게요. 네. 지배기업 A가 1,000원을 주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1,000원에 취득해서 별도, 지배 A 별도 재무제표상에서는 주식 1,000원이 있을 거고, 중소기업 투자 주식 1,000원이 있을 거고, B의 경우에는 B 장부상에서는 설립이 됐으니까 증자대금 1,000원이
들어와서 자본금이 될 거고, 예금이 1,000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집에 A로부터 예금 차변에 예금 1,000원이 입금되면서 이제 자본금 증자가 일어나면서 이제 설립이 됐을 겁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회사들의 각자의 장부상에 반영된 회계처리인 거고, 근데 이거를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연결실체 관점에서 보면 거래가 없는 건 거죠. 왜냐면 A, B가 각각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은 그냥 보통예금 통장 1번에서 보통예금 통장 2번으로 그냥 계좌 간에 그냥 계좌만 바뀐 거거든요. 예, 이 돈이 어디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고, 연결 실체의 한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금이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하나의 회사 안에서 무슨 자본금 증자가 자기 현금을 넣어서 증자를 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결실체 관점에선 거래가 없어야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왜냐면 연결실체에선 그냥 예금 간의 계좌 이체만 됐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이 위에 있는 회계 처리를 이걸 통해서 조정해 줘야 된다. 수정 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뭐 예금은 그냥 계좌 번호가 달라도 뭐 그걸 떠나서 어차피 차변되면 영향이 없는 거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영향으로 하려면 결국엔 A 입장에서 반영된 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제거해주고, 수정분계상에서 B 입장에서는 증자 회계 처리한 거에 자본금을 제거해주고, 네. 이렇게 조정해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그런 거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요 연결조정 분기에 반영될 때 종속기업 투자 주식 대변으로 1,000원 없애줬기 때문에 빵이 되고, A 장부인 1,000이 있지만 요 빵이 될 거고, 자본금도 차변으로 조정해 주니까 원래 단순 합산할 때는 A의 자본금 2,000과 B의 자본금 1,000이 합산돼서 원래는 단순 합산한 상태에서는 3,000인데 요 연결조정 분결 자본금 차변으로 제거해 주니까 다시 2,000이 되는, 결국 A의 자본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왜냐면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자체적인 증자를 할 수가 없는 개념이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래니까. 네. 이렇게 되는 뭔가 흐름 방식입니다. 네. 그럼 요건 이제 가장 쉬운 케이스에서의 그 설명이었고, 그럼 요걸 기반으로 지금 우리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케이스인 1-2를 볼게요. 1-2 케이스. 요거는 이제 영업권이 나오는, 네,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요거는 영업권이 나오려면 어쨌든 외부 취득이어야 될 거고요. 외부 취득인데 뭔가 더 줬으니까, 종속기업의 가치보다 A가 더 주고 샀으니까 뭔가 더 준 대가에 대해서 영업권이 나오는 걸 텐데, 그런 이론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한번 뭐 이론적인 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무적으로 그럼 연결조정 분계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똑같습니다. 흐름은 각각의 회사별 장부상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번 그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보시면, 잠깐만요. 이건 또 1,400. 이것도 없애주고. 자, 이 상태겠죠? 네. A가 외부로부터 지분율 100%에 대한 취득 대가를 보통예금 1,200을 줘서 주식 1,200. 예. 주식 1,200을 인식했고, B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B의 주주가 지분을 양도한 거니까 법인에서의 장부상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럼 B는 요 거래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을 겁니다. B 장부상에서는. 그럼 연결실체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 종속 B의 전체 자산 부채를 연결실체 입장에서 B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나? 사업 양수도로 보시면 오히려 설명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결국에는 뭐 B의 자본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B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거고, 보시면은 취득 시점에서 B의 재무제표가 예금 1,000이 있는 상태고 자본금 1,000만 있는, 네, 요런 종속기업 B를 취득한 건데, 결국에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취득한 건 B의 자산,
요 보통예금 1000이 들어올 거고, 부채는 지금 없는 걸로 가정했으니까 부채가 있다면 부채가 들어오면 될 거예요. 원래 연결실천 관점에서는 그럼 각 자산 부채의 계정 과목별로가 쭉 인식이 되고 그걸 취득한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예금을 아까 어떻게 해줬죠? 1200원을 주고 산 거잖아요.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그럼 1200원을 주고 샀다. 자산부채 순자산이 1000원짜리를 1200원을 주고 산 거니까, 그럼 200원을 더 준 거니까 그 200원만큼이 뭔가 알 수 없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더 준 대가가 영업권 200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투비 분계가 연결 관점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위에서는 이렇게 처리된 걸 투비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네. 그럼 조정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위에 돼 있는 걸 요 밑에 걸 투비 분계로 바꿔주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조정해 주시면 돼요. 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 없애주고, 자본금을 없애준,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자본금은 우리가 위에서는 없는데 회계 처리가 지금 일단 여기서는 조정이 됐죠. 요거는 다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업권 되도록 200이 그대로 조정되도록 온 거고, 보통예금 요 효과는 뭐 이미 장부상에 1200 반영되어 있는 게 1200이 돼야 되니까 요건 영향이 없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 이때 좀 이해가 필요한 게 요거예요. 투비 분계가 B에 우리가 취득할 때 B의 전체 자산과 부채만 가져와야 되는 건데 자본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양수를 할 때는. 그럼 자산과 부채만 인식이 돼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방식 때문에 나오는 요 상황인 건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요것도 굉장히 연결조정분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요게 뭔가 머릿속에 계속 있으셔야지 앞으로의 계속적인 연결조정 분계에 대한 논리 흐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식 자체가 A 거와 B를 합산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맨 처음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연결 실체 관점에서 연결 장부를 그냥 따로 우리가 작성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합산해서 연결 조정 분계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연결 실체 관점에서 모든 A와 B에서 발생하는 연결 실체 관점 분계들을 다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연결 실체 관점에서의 분계를 입력할 때는 자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원래 인식이 안 될 거고 그냥 요 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인식이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이런 연결 조정 자체도 필요가 없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방식이 A와 B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뒤에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이 합산할 때 B의 자본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산과 부채만 필요한데 자본이 이미 합산돼서 지금 연결 단순 합산돼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를 제거해 줘야 되는 개념입니다. 얘를, 자본을. 네. 그래서 여기서 연결 조정 분계에서 자본금을 제거해 주는 개념이 B의 이 합산된 종속재무제표의 합산으로 이미 분계가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이 위 분계상으로 B의 분계상에 그냥 재무제표 단순 합산한 게 이미 반영돼 있는 걸로 보고, 이미 반영된 요 자본을, 보통주자본금 요 1000원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가 조금 더 훨씬 쉬우실 거예요. 저도 뭔가 이게 뭔가 혼자 고민하는 논리상에서는 좀 헷갈렸던 개념인데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B에 자본까지 다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거해 줘야 된다.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럼 뭐 우리가 연결 회계 처리, 연결 조정 회계 처리를 처음에 산출하고 고민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논리를 산출할 때는 이제 실제 실무상에서는 요 아래쪽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제가 이제 참고용으로 적어 놓은 건데, 보시면은 그냥 저기 가볼까요? 일단 연결 시트상의 표현 자체도 일반적인 연결 정산표 템플릿에서는 요 방금과 같은 1-2 케이스, 우리가 산출한 요 1-2 케이스의 연결 조정 분계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뭐 어떻게 안 하고, 아까처럼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산출한단 말이죠.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자본금을 없애주고
뭐 지배기업의 그 주식 취득권가를 없애주고 그 이후에 뭐 차액을 영업권으로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론적이고 기계식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워서는 나중에는 뭔가 새롭거나 복잡한 거래에 적용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케이스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각각의 지배와 종속기업의 장부상 반영된 회계 처리를 먼저 정리해 두신 다음에 그럼 연결시체 관점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투비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정해 놓으시고 요거가 되도록 현재 장부상의 분계를 조정해 준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 이해가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결국에는 요 논리 자체도 뭐 보시면은 지배력 취득 시점에 비해 순자산 지금은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상태고 순자산 1,000원 자본 내역 순자산 1,000원을 우리는 지분율 A가 지분율 100%를 취득하면서 그럼 해당 분은 A가 보유하게 되는 피투자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1,000원인데 취득대가를 1,200원을 줬으니 200원을 더 줬다. 그럼 더 준 금액은 이제 영업권이 된다 하고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개념일 거예요. 네. 금액이 같죠?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뭐 복잡하게 안 해도 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의 종속 B에서의 연결 조정 분계 하나가 끝났고요. 네, 지배력 취득 시점에 투자자본 상계 분계가 끝났고, 이건 이제 취득 시점 기초 시점인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기말에 그럼 각각의 이제 내부 거래나 연결 조정 케이스들이 또 막 있는데, 요거는 잠깐 한번 쉬었다가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